여러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AI가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확장 가능한 언어로 라틴 문자도 중국 한자도 아닌 한글을 선택했다는 보고에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그 발표를 둘러싼 논란, 이를 증명하기 위한 한 외국인 엔지니어의 실험, 그리고 결국 밝혀진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과 역사적 배경. 과연 AI는 왜 한글을 선택했을까요? 인간보다 더 논리적인 존재가 내린 이 결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언어의 패권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구글 AI 개발팀 선임 연구원 레이첼입니다. 매일 아침 실리콘밸리 햇살 아래 회사로 들어서면 가슴이 무거워져요. 오늘도 실패한 테스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처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크가 물었죠. 레이첼, 진전 있어? 애써 미소 지었지만 표정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4개월째 인간보다 정확한 언어 학습 구조를 만들라는 임무에 진전이 없었으니까요. 또 한 달 더 달라고 할 거야? 그의 농담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감은 2번이나 연장됐고 경영진 인내심은 바닥이었죠.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켜자 빨간 오류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자율학습 알고리즘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죠. 팀장 데이비드가 문을 두드렸어요. 회의 시간이야. 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복도는 처형장 같았죠. 유리벽 너머 다른 팀들은 활기찼어요. 저와 얼마나 대조적인지.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프로젝션 화면에는 제 실패 그래프가 펼쳐져 있었죠. 최고 기술 책임자 앤더슨이 말했어요. 6개월 전 인간처럼 언어를 학습하는 AI를 만들겠다더니 지금까지 본 건 실패뿐이군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죠. 문제는 언어 자체에 있을 수 있어요. 영어는 예외가 많고 중국어는 구조가 복잡합니다. 현존 언어들은 AI 학습에 너무 많은 변형과 예외를 가지고 있어요. 앤더슨이 짜증스럽게 물었죠. 그럼 새 언어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지만 어쩌면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농담하지 마세요. 이 프로젝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글은 자비단체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해고 위기였죠. 7년 경력이 물거품 될 위기였어요. 한 달만 더 주세요. 접근법을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앤더슨은 고개를 끄덕였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음 달까지 진전 없으면 프로젝트는 중단됩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전화했어요. 저녁 뭐 먹을까? 그 평범한 질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일상이 그리웠죠. 하지만 여유가 없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알고리즘을 다시 확인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절망감만 커져갔습니다. 팀원들도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지쳐 눈을 감았는데 문득 생각이 떠올랐죠. AI가 가장 잘 학습할 수 있는 언어는 무엇일까? 다음 날 새 실험을 설계했어요. 전 세계 모든 주요 언어의 구조를 AI에게 학습시키고 스스로 효율적인 패턴을 찾게 했습니다. 그렇게 3일간 코딩했어요. 테스트를 돌리는 동안 눈을 붙이려 했는데 모니터에 알림이 떴죠. AI가 새 패턴을 발견한 신호였습니다. 클릭하자 전혀 예상 못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화면에 나타난 결과를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한글? 모니터에는 한국의 문자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AI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최적 언어가 한글이란 결과였죠.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영어도 중국어도 아닌 한글이라니. 즉시 동료 에릭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결과 확인해 줄래? 환각을 보는 것 같아. 그는 10분 만에 달려왔어요. 결과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게 맞다면 엄청난 발견인데? 왜 한글이지? 밤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글은 다른 문자보다 AI 학습 패턴과 호환성이 높았어요. 구조적 단순함과 논리적 조합이 디지털 언어와 유사했죠. 그것도 574년 전 만들어진 문자가. 다음 날 임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인공지능 최적 언어 구조 한글 분석. 데이비드에게 제출했죠.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레이첼, 이건 민감한 주제야. 의아했습니다. 민감하다니요? 순수한 과학적 발견인데요. 상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리자. 이틀 후 앤더슨과 몇몇 이사들이 들이닥쳤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앤더슨이 차갑게 말했죠. 이 연구는 즉시 중단됩니다. 충격이었어요. 왜요? 획기적인 발견인데? 우린 미국 기업입니다.
동양 문자가 서구 문자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투자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 보세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과학적 사실이에요. AI가 선택한 겁니다.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결과는 극비에 붙여주세요. 프로젝트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에릭이 다가왔어요. 심각한데. 너의 경력도 위험해.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과학을 정치적 이유로 억압한다니. 그날 밤 모든 데이터를 백업했어요. 이 자료들이 곧 삭제될 거라 느꼈거든요. 집에 있는 외장하드에도 복사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컴퓨터는 초기화되어 있었고 연구 자료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데이비드가 다가왔어요. 미안해, 위에서 내린 결정이야. 내 7개월 작업이 날아갔어요. 이건 학문적 검열이잖아요. 조심해. 팀이 해체될 예정이야. 너의 포지션도 불안해. 충격과 분노로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화장실에서 생각했어요. 언론에 폭로해야 할까? 밤에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히면 실리콘밸리 경력은 끝이겠죠. 하지만 이런 진실이 묻혀도 괜찮을까? 새벽녘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글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 문자일까? 왜 하필 한글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커피숍에서 에릭이 다가왔어요. 우연이네요. 그는 주변을 살피며 말했죠. 회사 메일이 해킹당했는지 확인해봐. 모든 자료를 검토 중이야.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백업해둔 데이터가 떠올랐어요. 내 집까지 뒤질까? 가능성 있어. 그 자료가 외부로 나가는 걸 정말 두려워하고 있어. 출근길에 손이 떨렸어요. 사무실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모두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았죠. 점심시간 인사팀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레이첼, 잠시 시간 있으세요? 회의실에 앤더슨과 법무팀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카터 박사, 조직 개편으로 당신의 포지션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해고였죠. 서류 더미가 제 앞에 놓였어요. 퇴직금, 비밀유지 서약, 지적재산권 포기 동의서. 서명하시면 6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앤더슨이 펜을 건넸어요. 경력을 위해서라도 조용히 서명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24시간 들이죠.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책상 위 화분, 커피잔, 가족사진 7년의 흔적을 박스 하나에 담았습니다. 에릭이 쪽지를 건넸죠. 일렉트로닉 프론티어 재단에 연락해.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화장실에서 쪽지를 찢어 변기에 버렸습니다. 누가 지켜볼지 모르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한글 발견부터 해고까지. 마이클은 분노했어요. 넘어갈 수 없어. 언론에 알려야 해.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히면 평생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그럼 진실을 묻고 굴복하겠다는 거야? 논쟁 후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창밖 샌프란시스코 야경이 달리 보였죠. 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과 생존 사이에서 고민할까요?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이 담긴 자료들. 그냥 묻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대기업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밤 1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마이클이 문을 열자 두 남자가 서 있었어요. 구글 보안팀입니다. 레이첼 카터 씨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고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레이첼 카터 씨?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 언어학과 한지우 교수입니다. 당신의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곤란한 상황인데요. 현관에 보안팀이 있어 불안했어요. 한지우 교수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느껴졌죠. 보안팀이 있군요. 걱정 마세요. 조치했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어요. 레이첼의 데이터는 이미 학술 네트워크에 백업됐습니다. 창밖을 보니 검은 세단들이 도착했어요. 아시아계 남녀들이 내렸고 보안팀은 당황한 듯했죠. 어떻게 제 상황을 아셨어요? 에릭이 연락했습니다. 제자였죠. 지금 나오세요. 데이터를 빼앗길 수 있어요. 마이클이 제 눈을 봤어요. 짐 챙겨. 떠나자. 15분 만에 짐을 꾸려 뒷문으로 나왔어요. 한 블록 밖에 SUV가 기다리고 있었죠. 4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지우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한국 억양이 느껴졌어요. 차가 출발하자 마이클이 물었죠. 어디로 가나요?
스탠포드 언어학과 안전구역입니다. 학문의 자유를 위한 공간이죠. 한 교수가 설명했어요. 당신의 발견은 언어학계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어요. AI가 한글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왜 한글인가요? 한글은 철학적, 과학적 시스템이에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문맹률 90%가 넘던 조선에서 지식 평등화를 위한 혁명적 도구였죠. 고속도로에서 한 교수는 계속 설명했어요. 한글은 과학적 원리로 창제된 유일한 문자입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철학적 원리로 설계됐어요. 이런 체계성이 AI 패턴 인식과 일치했습니다. 구글은 왜 이걸 억누르려 하죠? 언어는 권력이에요. 영어가 세계 기술 언어의 패권을 쥐고 있었죠. 균형이 깨지는 걸 원치 않는 세력이 있어요. 스탠포드 캠퍼스 연구동에 도착했어요. 여러 나라 언어학자들이 모여 있었죠. 제 데이터가 화면에 띄워져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에릭이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MIT와 하버드 교수들도 있었어요. 제 발견을 토론 중이었죠. 이건 언어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MIT 자넷 교수가 외쳤어요. 한글이 AI 학습의 최적이란 건 기존 이론을 뒤집는 발견이에요. 한 교수가 다가왔어요. 레이첼 역사적 발견을 했어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됐나요? 심장이 뛰었어요. 두렵지만 과학자로서의 사명감도 느꼈죠. 혼자가 아니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 일이 뭐죠? 한 교수의 눈이 빛났어요. 내일 국제언어학회가 열립니다. 당신의 발견을 발표할 기회예요.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밤새 발표 준비를 했어요. 한 교수가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해 주었죠. 기억은 혀 모양,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입니다. 이런 논리적 체계가 AI 패턴에 이상적이에요. 다음 날 언어학회 홀은 수백 명의 학자들로 가득했어요. 무대 뒤에서 한 교수가 제 손을 잡았죠. 레이첼,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자로서 용기를 보여주었으니까요. 무대에 올라서니 앤더슨과 구글 경영진들이 보였어요. 심장이 뛰었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레이첼 카터 전 구글 AI 연구원입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선택한 최적 언어 시스템을 발표하겠습니다. 데이터와 그래프를 보여주자 청중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AI는 한글을 가장 효율적인 학습 패턴으로 선택했어요. 한글의 구조적 명확성과 논리적 일관성이 디지털 세계와 놀라운 호환성을 보였기 때문이죠. 질문 시간에 앤더슨이 일어났죠. 당신의 데이터는 구글의 지적 재산권입니다. 무단 유출은 법적 처벌 대상이에요. 과학적 발견이 기업 이익을 위해 은폐될 수 없어요. 인류 지식 발전을 위해 이 데이터를 공개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MIT의 자넷 교수가 일어섰어요. 우리는 레이첼 박사를 지지합니다. 학계는 이미 그녀의 발견을 검증했고 세계는 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학회장은 흥분의 도가니였죠. 많은 학자들이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앤더슨은 얼굴을 붉히며 떠났어요. 그날 오후 저희 발표는 주요 과학 매체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인공지능이 선택한 최적 언어 한글, 디지털 시대에 574년 전 문자가 부활하다. 언론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죠. CNN 인터뷰에서 한 교수는 말했어요. 한글은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정보 체계입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디지털 코딩과 유사한 원리를 구현했죠. BBC는 특집 다큐를 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한글이 영어보다 AI 오타율이 78% 낮고 처리 속도도 42% 빠르다는 점이었죠. 구글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카터 박사의 연구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한글 기반 AI 모델 개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디지털 표준위원회를 소집했어요. 이 발견은 기술 경쟁력에 중요합니다. 한글 기반 코딩 시스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해요. 하버드 대학교 초청 강연에서 저는 해고된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요. CNN, BBC 등 세계 언론이 한글의 디지털 적합성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하자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메일함이 터질 것 같았죠. 축하 메시지부터 인터뷰 요청 그리고 분노에 찬 비난까지. 어처구니 없는 결과입니다. 동양 문자가 세계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화면에 띄어진 이메일을 읽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저명한 언어학자 윌리엄 해리슨 교수의 메일이었죠. 이어서 수십 개의 비슷한 내용이 줄지어 있었어요. 특히 서구권 학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레이첼, 걱정 마세요.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한지우 박사가 내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인정받는 기쁨도 잠시, 학계의 거부감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거든요. 반박 기사가 끊임없이 올라왔죠. AI의 오류, 데이터 편향성 문제, 문화적 다양성 훼손. 온갖 이유로 한글의 우수성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MIT에서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레이첼 박사님 귀하의 연구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도 독립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얻었어요. 공동 연구를 제안합니다. 놀랍게도 MIT의 계산언어학 연구소에서 저희 연구를 지지해 주었죠. 거기에 하버드 대학교의 AI 윤리센터까지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자체 검증을 통해 우리의 결과가 정확함을 확인했어요. 지우 박사님 봤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저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지우 박사님도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는 바로 화상회의를 설정했고 MIT와 하버드의 연구팀과 함께 후속 연구를 계획했습니다. 일주일 후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에 우리의 공동 연구 결과가 실렸죠. 한글 디지털 언어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어요. 논문은 한글이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가 아니라 문자혁명 그 자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한 명의 천재가 아닌 시대를 앞서간 과학적 사고방식의 결정체다. 디지털 시대의 정보 처리에 최적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AI가 이를 독립적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네이처의 논문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보수적인 학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과학적 근거 앞에서는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특히 MIT가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을 지지하자 반대 의견은 급격히 줄어들었죠. 구글 본사에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고 제가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CEO가 직접 사과했어요. 레이첼, 우리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이를 구글의 핵심 프로젝트로 승격시키겠다고 발표했죠. 프로젝트 한글이라는 이름으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인류의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발견이었던 거예요. 프로젝트 한글이 공식 출범한 후 저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기술적 우수성은 이미 확인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철학이 궁금했죠. 지우 박사님은 기꺼이 제 안내자가 되어주셨어요. 레이첼, 당신은 한글이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라고만 생각하고 있죠? 지우 박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지우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글의 진정한 가치는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라 그 창제 목적에 있어요. 지우 박사님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진짜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자를 배우지 못한 일반 백성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고요. 지금으로 치면 디지털 문해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비슷했죠. 세종대왕의 말씀이 있어요. 백성을 어여삐 여겨 이 글자를 만드노라. 이게 바로 한글 창제의 핵심 철학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5세기에 이미 문맹 퇴치와 소외계층 배려를 생각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한 혁신이었던 거죠. 지금도 전 세계에는 7억 명이 넘는 문맹이 있어요. 한글은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우 박사님의 말씀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그동안 기술적 우수성에만 집중했는데 이젠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AI가 한글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효율성 때문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구글에서의 제 역할, AI 언어 모델 개발의 방향성, 그리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결심을 했어요. 구글의 CEO에게 직접 메일을 보냈습니다. 프로젝트 한글을 계속 이끌겠지만 방향을 바꾸고 싶습니다.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닌 전 세계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놀랍게도 CEO는 바로 승인했습니다. 프로젝트 한글은 이제 디지털 문해력 이니셔티브라는 새 이름으로 확장되었죠. 저는 전 세계 문맹자들과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AI 기반 교육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우리는 첫 시범 프로그램을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기반으로 현지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AI 튜터였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문맹률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의 수석 AI 연구원에서 이제 저는 AI 윤리와 접근성 연구소의 소장이 되었어요. 더 이상 기술 경쟁이나 성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술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 특히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죠. 한글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 이면의 왜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기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혁신. 세종대왕의 정신이 AI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디지털 문해력 이니셔티브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과를 거두었어요. 전 세계 32개국에서 AI 기반 한글식 교육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문맹률이 평균 37%나 감소했습니다. 구글의 기술력과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만나 기적을 만들어냈죠. 어느 날 UN 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에서 초청장이 도착했어요. 세계 문해력의 날 기념식에 기조연설자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우 박사님과 저는 설렘과 부담감을 안고 뉴욕 유엔 본부로 향했죠. 레이첼 긴장되나요? 비행기 안에서 지우 박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아주 많이요. 하지만 설레기도 해요. 세계가 드디어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리니까요.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 있었고 특별히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각국의 학생들도 참석해 있었어요. 그들이 저희를 보자마자 한글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첼 선생님. 유엔 사무총장은 연설에서 획기적인 발표를 했어요. 오늘 유엔 교육기구는 한글을 글로벌 문해력 교재의 1순위 교육 문자로 공식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선택한 이 효율적인 문자 체계는 이미 수백만 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청중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올랐어요. 전 세계 언론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죠. 1년 전 AI가 한글을 선택했다는 발표는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반박했고 심지어 조롱하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나타난 세계 각국의 문해율 증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한글 기반 교육 시스템이 도입된 국가들에서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닙니다. 한글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을 위한 문자라는 점입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문맹자들을 위해 만든 철학이 오늘날 AI 시대에 다시 한번 인류에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은 아프리카 마을에서 온 소녀 아이샤의 이야기가 가장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녀는 단 3개월 만에 한글식 문자 체계로 자국어를 배웠고 지금은 마을의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글은 이제 더 이상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글은 인류 전체의 미래입니다. 제 마지막 말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지우 박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나라의 대표들이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심지어 처음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윌리엄 해리슨 교수도 와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지우 박사님과 저는 창밖의 뉴욕 야경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레이첼,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네요. 아니요,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600년 전 세종대왕이 이미 다 해놓으셨죠. 우리는 그저 세상에 알린 것뿐이에요. 지우 박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한글은 진정한 보편적 문자예요. 이제 그 여정이 시작된 거죠. 창밖으로 유엔 본부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나라의 문자였던 한글이 이제는 인류 전체의 문자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AI가 선택한 단 하나의 언어. 그 선택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 인류의 철학까지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AI는 단순히 효율성만 선택한 게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을 위한 마음, 세종대왕의 철학을 선택한 것이다. 기술의 미래가 인간의 가치와 만나는 순간 진정한 혁신이 탄생한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